자, 헬로우 베이비들, 오늘은 슈머대로 랭킹쇼. 오늘의 주제는 2023년 SS 베스트쇼! 우! 이번 슈스스의 심장을 뛰게 한 컬렉션을 베이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랭킹을 정했으니까 우리 베이비들이 반박을 해도 안 받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 정말 명망 있는 보그라는 잡지에서는 또 나름 랭킹을 정했더라고. 그래서 어떤 랭킹이 있을까 한번 봤는데 1위로 랭킹된 아주 기가 막힌 디자이너를 소개해주고 싶어. 낸시 도자카라는 초초초 신인이야. 알바니아 출신의 여성복 디자이너인데 27살밖에 안 됐어. 그 여성의 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디자이너인 것 같아. 왜냐면 약간 해체주의적인 요소도 있지만 란제리 같은 룩을 연상시키는 그런 관능미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옷들을 런웨이에 올렸는데 비대칭적이고 그러면서 실루엣이 굉장히 얇고 쉬어한 소재로 만든 그런 옷들을 정말 대거 등장시켜서 보그 랭킹쇼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어. 이 컬렉션을 보면은 섹슈얼리티라는 게 사실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그 룩들이 있거든. 그 룩들을 낸시 도자카가 여성성의 비전을 그대로 담아서 한 컬렉션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슈스스 멋대로 랭킹쇼를 한번 해볼까? 과연 보그의 랭킹은 슈스스 랭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고고! 자, 핫 이슈상. 자, 핫 이슈상은 이번 시즌에 정말 CNN, 뉴욕타임스 막 이런 데서도 2023년 SS 시즌의 최고의 패션쇼로 얘기할 정도로 회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 바로 코페르니! 자, 이 코페르니는 우리 베이비들은 어쩌면 듣보잡일 수도 있어. 근데 정말 패션쇼의 이슈가 됐던 게 처음에 인트로가 시작이 될 때 너무 센세이셔널한 정말 드라마틱한 퍼포먼스가 벌어져서 사람들이 저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랬거든. 엥? 막 이럴 정도로. 나도 이걸 SNS에서 먼저 보기는 했는데 세바스티앙 메에르와 아르노 베이용이라는 디자이너가 하는 브랜드인데 코페르니 그럼 모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거든. 근데 이 브랜드에서 처음에 선보인 룩이 뭐였냐면 벨라 하디드가 이렇게 가슴을 가리고 거의 속옷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둘이 막 디자이너가 둘이 막 뭘 분사해 몸에다가. 그런데 갑자기 그게 드레스가 돼버려. 끝내주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하얀 페인트가 뭐였냐면 몸이나 다른 물질에 이 페인트가 묻으면 이게 패브릭으로 변하는 아주 신개념의 패브리칸이라는 신소재로 만든 이 퍼포먼스라고 해. 밑에 막 이런 너울지는 부분은 다 손으로 뜯어내고 이렇게 해서 딱 너무 예쁜 화이트 드레스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이 마법 같은 퍼포먼스로 너무너무 찬사를 많이 받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CNN이나 뉴욕타임스 같이 뉴스를 다루는 곳에서도 이게 워낙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23년 SS 파리 패션위크에서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이 코페르니 쇼를 손꼽았다고 해. 내가 이 쇼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 99년도의 SS 콜렉션에 알렉산더 맥퀸이 모델이 이제 커다란 튤 드레스 같은 거를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양쪽에서 기계가 막 페인트를 뿌리는 그런 쇼가 있었어. 그걸 보면서 아, 맥퀸은 진짜 천재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상천외 패션상은 상상도 못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패션쇼를 전개한 그런 디자이너에게 주는 상이야. 조나단 앤더슨! 우! 진짜 매번 정말 갈 때마다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디자이너가 바뀌면서 훨씬 젊어지고 굉장히 세련돼졌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로에베라는 브랜드 자체가 스페인의
굉장히 명망 있는 그런 가문과 왕가에 납품을 하던 레더 아이템을 납품을 하던 브랜드잖아. 근데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신선한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다는 거는 디자이너 수장의 능력이고 정말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항상 그 오브제를 활용을 많이 해. 근데 이 안스리움이라는 꽃이 있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꽃이 있거든. 근데 이런 진짜지만 가짜처럼 보이는 자연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대. 철학 또한 굉장히 특이해. 이 안스리움 꽃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드레스들이라든지 가슴 부분 한쪽만 이 안스리움으로 가려서 비대칭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보여준 드레스라든지 짧은 베이비돌 드레스, 그리고 또 딱 보면은 옷인데 픽셀처럼 보여. 합성한 것 같이. 그 다음은 J.W. 앤더슨의 J.W. 앤더슨. 디스코 조명, 그리고 또 뭐 슬럼 머신, 막 이런 게 배경에 막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영국 런던 소거리에 그런 나이트 라이프를 이렇게 연상케 하는 그런 배경을 일단 깔아놓고 그 배경에서 컬렉션을 진행을 했는데 티셔츠에 이제 그 레터링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찬사한 그런 티셔츠서부터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것 같은데 그 안에 금붕어가 막 다녀. 막 약간 이런 아주 아이디어가 획기적인 그러면서도 유머러스한 컬렉션을 전개해서 역시 조나단 앤더슨에게 기상천외 패션상을 드리게 됐어요. 자, 그리고 로에베는 맨즈웨어를 또 보고 싶어. 왜냐면 맨즈웨어를 지난번에 한번 해서 알고 있겠지만 잔디머리 알지? 감자 키우면 잔디머리 올라오는 거 그런 것처럼 신발에 막 잔디가 자라. 뭐 그리고 옷의 한 부분이 다 막 잔디야. 약간 이런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직물과 의복에다가 식물을 재배하고 실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술과 자연이 혼합된 디스토피아적인 조나단 앤더슨의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한 거야. 싹을 틔운 옷도 그걸 입고 있는 사람도 결국엔 자연으로 회귀한다. 뭐 약간 이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여줬어. 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왜 옷의 그 어떤 디테일들을 보면은 사실 다 뻔하잖아. 뭐 박음질로 만들고 뭐 아니면 뭐 꽃 정도 달고 뭐 이런 느낌이라면은 조나단 앤더슨의 컬렉션에서는 스케이트보드의 그런 뭐 데크라든지 통조림 캔, 자전거 핸들 뭐 이런 걸 옷에 다 달아버려. 우리가 관념적으로 딱 굳어진 그런 의복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스펙트럼을 넓혀서 다양하게 디테일에 조합 그런 컬렉션이어서 이번 상을 타게 되셨습니다. 자, 어메이징 베뉴상. 헉소리 나는 데서 뜨악 하는 쇼를 보여준 디자이너에게 주는 상이야. 아, 진짜 뭐 스케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 발렌시아가는 지난 시즌에 완전히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어떤 설원을 연출을 했거든. 전쟁을 반대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컬렉션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약간 연장선에 있어. 이번 쇼는 더 머드 쇼라고 해서 눈이 녹으면 진흙이 된다. 뭐 약간 이런 의미를 담은 쇼였는데 뎀나의 그런 대담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 이런 것들이 인간성이라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쇼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 머드쇼는 스페인의 설치 예술가 산티아고 시에라가 진흙투성이의 무대를 일단 조성을 했고 왜 우리가 이제 습한 곳을 가면 이렇게 쾌쾌한 냄새 나잖아. 약간 그런 것까지도 전부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베뉴를 만들었고 그 위에서 75명의 모델이 뭐 아이를 안고 있거나 아니면 멍투성이 얼굴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인간상을 투영하고 있고 또 틀에 박힌 사회적인 관념이라든지 또 불평등이라든지 파시즘 또 전쟁 등의 반기를 드는 그런 주제의식을 표현해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다고 해. 지난 시즌에는 그 트래시백이 굉장히 이슈였잖아. 근데 이번 시즌에도 나는 그게 사실은 모델들이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먹은 건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감자칩 봉투 있잖아. 레이스라는 브랜드의 감자칩 봉투를 클러치처럼 손에 딱 들고 나와가지고 또 굉장히 이슈몰이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실제 쇼 인비테이션도 너무너무 기발한데 나 이거 정말 너무 갖고 싶어. 이게 나탈리아 엔튠스라는 정체 모를 어떤 여자의 지갑 안에서 나올 만한 뭐 동전이라든지 뭐 영수증이라든지 신분증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지갑을 딱 펼치면 바깥쪽에 인비테이션이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독특한 인비테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미스테리한 그런 분위기를 극대화했다고 하고, 자, 그 다음은 루키상. 5년 뒤에 패션계를 책임지게 될 정말 신의 디자이너 루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어. 새로운 디자이너들은 신선한 충격을 빡 주거든. 이번 시즌에 슈스스가 주는 새로운 루키상은 초코바 로에나! 우! 이 초코바 로에나는 나도 아이템을 하나 갖고 있는데, 과장된 체크 플리츠 스커트와 재활용해서 만든 그런 목걸이들이 해외 사이트들, 쇼핑 사이트들 안에서 이미 아주 성황리에 팔리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야. 그리고 또 이제 전형적인 모델이 아니라 길거리 캐스팅이나 아니면 일반 친구들 있잖아.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모델 라인업을 해서 런웨이 쇼를 해서 또 굉장히 신선하게 더 다가왔던 것 같아. 데뷔쇼임에도 불구하고 런던 패션 위크에선 완전히 화제였대. 특히 이제 런던 콜렉션은 밀라노나 뉴욕이나 파리에서 하는 콜렉션보다 굉장히 실험적인 쇼들이 많이 나오는 쇼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 근데 여기서도 좀 도전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패션으로 유명한 정말 런던 패션 위크의 명맥을 이어갈 듀오 디자이너에게 루키상을 넘기도록 하겠어요. 한 명 더 뽑았어. 누구냐? 바로 모아로라. 자, 모아로라는 이지갭 디자이너 디렉터였던 모아로라 오군레시가 전개하는 브랜드야. 최근 런던에서 아주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어떤 쇼였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뉴발란스와의 또 콜라보를 하고 이지갭의 디렉터였던 오군레시가 같이 이 모아로라라는 브랜드를 전개해서 굉장히 초초 집중이 많이 됐어. 자, 이번 컬렉션을 보면은 과감한 노출을 통해서 굉장히 러프한 그런 또 섹시함을 과시하기도 하고, 이게 딱 보면은 다 범죄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빌런들을 오마주한 것 같더라고. 수갑을 차고 나오는 약간 그런 제스처를 한 모델도 있었고, 온몸을 덮은 그런 발라클라바를 입은 모델도 있고, 십자가 모양이라든지 그 만화 속에 나오는 어떤 악당한테 영감을 받은 듯한 그런 비비드한 컬러들, 이런 컬러들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악동스러운 룩을 선보였어. 뉴발란스와 콜라보도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좀 청키하고 클래식한 2000년대 뉴발란스 모델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9060 스니커즈를 만들었다고 해. 자, 다음은 K-파워상. 글로벌 패션계에서 이 K-파워는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 황록, 레지나표, 그리고 유돈초이, 또 우영미, 송지효, 막 이런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내노라 하는 디자이너들이 각 콜렉션에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딱 베스트로 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K-파워를 정말 확실하게 보여준 모델을 등장시킨 디자이너에게 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터 도. 자, 지난 맥갈라에서는 NCT의 자니와 함께 등장하더니 쇼에는 NCT의 제노를 깜짝 등장시킨 피터 도. 이번 쇼는 SM 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십으로 진행이 됐다고 해. 정호연, 최소라, 신현지 이런 정말 글로벌 패션 무대에서 정말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모델들이 조금 주름 잡고 있잖아, 지금 현재.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많은 한국계의 그런 모델들이 대거 등장해서 런웨이를 정말 더 반짝반짝 빛냈으면 좋겠어. 피터도 컬렉션을 보면은 젠더리스 컬렉션이야. 원래는 이 피터도가 여성 컬렉션으로 계속 전개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남성복을 만들기 시작했대. 그래서 이제 남자 모델이 필요했는데 SM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NCT의 제노를 모델로 세운 것 같아. 자, 다음은 베스트 맨즈웨어상. 슈스스의 마음을 완전히 저격한 베스트 맨즈웨어에게 주는 상이야. 정말 룩 스타일과 베뉴와 그리고 또 쇼 연출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디올. 우! 아, 진짜 킴 존스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 시즌의 디올 맨즈는 쇼를 2번을 했어. 그 파리에서 했던 쇼는 서머 컬렉션이고, LA 베니스 비치에서 열렸던 스프링 컬렉션이 있었는데, 파리에서 열렸던 서머 쇼에서는 디올이 살았던 그랑빌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또 예술가 던컨 그랜트가 살았던 집을 모티브로 해서 베뉴를 꾸몄는데, 디올의 꾸뚜루적인 스타일과 아웃도어적인 디테일들의 병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어서, 사실 남성복이지만
내가 정말 여잔데도 사고 싶은 그런 옷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컬렉션이거든. 그래서 디올의 유산과 전설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쇼였고, LA에서 열렸던 2023년 리조트 룩은 ERL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엘리 러셀 리네츠와 함께 킴 존스가 의기투합해서 만든 디자인이기도 했는데, 캘리포니아 이러면은 이지웨어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캘리포니아와 꾸뚜르적인 이런 감성을 믹스 매치를 잘 해서 전개한 디자인이어서 스케이트보드 문화에 대한 좀 편안한 그런 데일리 감성을 잘 구현한 그런 룩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뭔가 디올이 아카이브가 굉장히 단단하고 뭔가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룩들만 그동안에 선보였다면, 조금 더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신선한 룩들을 많이 선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쇼이기도 해. 자, 슈스스의 마음을 완전 저격한 베스트 우먼즈 웨어상. 아무따 보테가 베네타. 와, 진짜 이 보테가 베네타는 사실 이렇게 룩만 보면은 뭔가 이렇게 평범한 듯한 느낌이 들어. 근데 그게 다 범상치 않은 아이템이었던 거야. 삐뚤어진 진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개된 컬렉션인데, 언뜻 보기엔 되게 평범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테가 베네타의 장인 정신이 들어있는 그런 컬렉션이었거든.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놈코어 패션을 선보였는데, 내 사랑 케이트 모스가 다시 컴백을 하는 또 무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또 많이 받았고, 이 케이트 모스가 처음에는 어떤 걸 입고 나오냐면 플란넬 셔츠에다가 데님 바지 같은 걸 입고 나와. 그럼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이러면 딱 봤더니 그 데님 바지가 가죽 위에다가 프린트를 한 바지야. 막 이런 식이고, 이 플란넬 셔츠가 그냥 일반 체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12개의 패턴을 전부 합쳐놓은 거라고 해.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셔츠를 입고 나와서 처음에 인트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베뉴를 보면은 이게 이탈리아의 굉장히 전설적인 건축가인데, 가에타노 페셰라는 사람이 디자인 무대를 전부 어떻게 꾸몄냐면, 전 바닥을 레진으로 이렇게 깔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 형형색색의 컬러를 보여준, 그리고 또 심지어 의자도 400개의 게스트 의자가 있는데 전부 다른 컬러로 만든 그런 의자, 레진 의자. 그래서 이게 쇼가 끝나면은 판매가 또 된다고 하거든. 근데 이 400개의 의자가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옷들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입어주길 바라는 그런 열망을 담았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그런 쇼였기 때문에 베스트 우먼즈 웨어상으로 보테가 베네타를 선정했어요. 슈스스 멋대로 랭킹쇼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베이비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더 베스트 쇼도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선정한 쇼가 약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런 쇼를 우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디서 많이 봤던 옷인데 막 이런 옷들도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옷들이 너무 많은데, 내 취향에 맞는 스타일의 쇼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점점 더 모던하게 해석이 되고 재해석이 되고 이런 아이템들이 많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베이비들이 이런 쇼들을 그냥 재미삼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라든지 나의 취향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레이어드를 해서 신선한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랭킹쇼를 준비했어. 자, 그러면 다음 시즌에 또 우리 랭킹쇼 슈스스 멋대로 슈멋대로 랭킹쇼 많이 기대해 주길 바래. 안녕.